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10분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네이버 검색창에 샴푸로를 검색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저 샴푸 어디서 사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샴푸는 네이버 검색창에 샴푸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머리숱이 되게 풍성하시네요. 네, 집안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버님이 연세가 그렇게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머리숱이 네, 그 정도로. 저희 김프로님도 네. 옛날 사진 보면 머리숱 진짜 많으셨거든요. 네네. 흑발에. 근데 네.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많이 빠져서 이게 또 보니까 기능성도 그렇죠. 네. 있더라고요. 여러분 써야 되는군요. 예방 차원에서. 네. 자, 오늘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네네. 이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났는데 그렇죠. 네. 좀 어떻게 네. 많이 하락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상된 수준 아닌가. 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잠깐 뭐 표를 보시면은 어제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0.28%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은 한 0.06%, 거의 이제 보합세죠. 두 개가 이제 사실 이제 약간 차별화를 나타냈어요. 반면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한 안정화되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좀 약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뭐 0.28% 정도, 103.59로 좀 상승을 좀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유가는 좀 중국 우려가 있어갖고 좀 하락한 반면에 금 가격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소폭 올라간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이제 어제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봤고 이제 밤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는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표가 어제 나왔는데 그렇게 큰 뭐랄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전미부동산협회에서 7월 기존주택 매매 그 동향을 좀 보여줬는데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율로 따지면 한 407만 채 정도가 이제 그 거래가 됐다. 근데 이것은 이제 6개월 내 최저치예요. 그다음에 뭐 사실 전월 달보다는 조금 약간 소폭이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은 아직도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8월 제조업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7로 나왔어요. 저는 7월 달은 이제 한 마이너스 9 정도가 나왔는데 요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출하량하고 뭐 신규 수주라든지 고용을 포함한 그 기업 경기 어떤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건데 0보다 크면은 화랑이고요. 0보다 작으면 불황인데 지금 한 6개월 연속 지금 계속 제조업 지수로 본다면은 그렇게 제조업 쪽이 좋지는 않다. 그래도 약간 전달보다는 소폭 완화됐다. 뭐 이 정도. 그래서 그렇게 딱히 뭐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기존에 지금 저희가 경기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과거 채권 시장에서 보시면은 일단 S&P 그 평가사가 중소은행들이요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맞아요. 10개 살려. 예. 이미 이제 저희가 7일에 지난 7일에 이제 무디스가 사실 지역은행 한 10개 정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고 대형 은행들은 저 경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S&P가 이제 어제 5개 중소은행 신용등급 하향을 시키면서 어제 은행주가 사실 급락했어요. 네. 그래서 S&P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 테크주 같은 경우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결국 나스닥은 좀 그 보합세가 됐지만은 S&P 쪽은 이제 은행주의 급락 때문에 좀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틀리게 그 테크주가 혼조세를 가면 경기 방어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헬스케어라든지 필수소비재, 에너지 모두 다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필수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시라는 이제 백화점 업체가 아마 휴가 시즌에는 그 쇼핑이 그 실적이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좀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한 메이시스가 한 13% 급락하면서 소비재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원유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엑스모바일부터 시작해 갖고 옥시덴탈 페트롤륨까지 다들 한 뭐 옥시덴탈 같은 경우 한 1.32% 하락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다 지금 하락을 했고 뭐 국채 10년물 금리가 조금 이제 떨어진 게 약간 위안은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상황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소은행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 가운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보이기는 했는데 물론 막 50% 넘게 급락한 기업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은행주만 이렇게 좀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전체 시장에 퍼지지 않았다. 네, 퍼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왜냐하면 은행주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주들도 이제 지금 이제 대형 은행주하고 그다음에 은행들하고 중소형 은행들이 사실 지금 실적이 약간은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는 님이라고 그래갖고요,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져 갖고 원래는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주거든요. 금리가 상승할 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4월, 5월달에 우리 지역은행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예금이 몰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행 중에서 일부 파산은행들의 알짜 자산들을 사실 대형은행들이 다 가져가면서 대형은행주들은 사실 실적이 괜찮아요. 그런데 지방 지역은행들은 계속 지금 실적이 워낙 지금 안 좋고 유동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대형주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은행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어제 하락한 거 보시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대형주든 뭐 그 중소형 은행이든 뭐 다 빠졌어요. 사실은요. 다 빠졌는데 좀 약간 중소형주 은행들의 이제 하락폭이 더 크죠.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키콥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리지널 이제 파이낸셜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5%가 넘어가 버리죠.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2%대 요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용등급 하락은 사실 예정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이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게 더 파급 여파를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수 흐름을 잠깐 좀 볼 텐데 지금 S&P나 뭐 나스닥이나 뭐 다우도 그랬고요. 조금 반등을 하다가 쉬어갔는데 그 쉬어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단 60일선 약간 밑으로 돌았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60일선에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마 한 S&P 같은 경우는 한 4,400선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60일선을 좀 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제 급등하기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그 빅테크들은 사실 혼주세를 보였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올랐고 아마존 메타는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지금 일단은 금리에 대한 반응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일단 혼주세를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몇 개 종목 빼고는 전반적으로 빅테크들도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9월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이런 현상까지 좀 감안한다면은 당분간은 좀 빅테크든지 혼주세를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행히 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뭐랄까 이제 안정을 되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바닥은 좀 확인한 게 아닌가. 어제 그저께 정도쯤에 월요일쯤에 확인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 금요일쯤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국채 수익률도 10년물은 어제 좀 약간 하락을 했는데 2년물은 계속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채 수익률은 이게 지금 가장 피크를 정점을 확인하고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상태로 지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두 가지 어제도 확인했었던 주요 기업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엔비디아는 어제 급등을 뒤로 하고 조금 쉬어갔어요. 네, 또 반도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도 그랬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한번 차트 보시면은 그냥
뭐 기술적으로 봐도 그냥 쉬어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실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상승폭에 대한 혹시나 이제 고평가됐다는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테슬라도 이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사실 좀 올랐어요. 예, 올랐는데 반면에 루시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비안, 니콜라 같은 한 5%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3분기에 그 맨날 말만 하고 있는 그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가 된다. 네, 계속 말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3분기에 나올 거라는 지금 그 시장에 이제 소문이 좀 퍼지면서 네. 그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어제는 좀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 이제 향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하지 못했던 이제 국채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그쵸, 이야기를 네. 제가 이제 채권하고 이제 금 주식 ETF 두 개를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설명드리냐면 사실 경기가 항상 이렇게 좋지만 않거든요. 안 좋을 때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이 또 그 작용을 잘 못할 때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사실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뭐 채권을 이제 직접 뭐 국채를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보시면 제가 TLT라는 이제 아이시아에서 20년 플러스 그 트레저리 본드 ETF를 이제 하나 잠깐 보여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ETF일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가격 차트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즉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위에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20년물 이상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20년짜리예요. 최소.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국채 수익률 20년 표준물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곱하기 20배를 수익률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연초 이제 8월 달에 지금 조정장에서 한 7%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보시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한 지금 10년물짜리가 한 3%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30bp 이상 지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를 곱하기 20으로 해버리면 지금 한 7% 정도가 떨어진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잠깐 이제 바닥을 찍었나라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갔고 만약에 이제 향후에 경기 이제 민감주들이 이제 약세라든지 아니면 혼조세를 보일 때는 사실 이러한 이제 채권 ETF를 갖고 해지를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 또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네크 골드 마이너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뉴먼트라든지 뭐 베리골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크레스트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뭐 뉴크레스트라든지 아니면 골드필드라든지 이런 다 미국 기업 그 광업주 주식들이에요. 예, 알고 보면은 금광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마이닝을 하거나. 네, 이제 유통주는 아니고요. 네, 금을 직접 캐는 이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 또 미국 회사들이 전 세계에 뭐 남아공에 가서도 하고 뭐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도 금 캐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금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하고 한 1년 상관계가 0.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인다 보시면 돼요. 지금 금 가격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트 한번 여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ETF도 지금 27.95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연초위에 거의 최저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 가격이 지금 온스당 1,925달러까지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일단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일단은 금에 대한 이제 불안감, 요걸 이제 해소를 좀 금을 갖고 이제 그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는 사실 원달러 이런 금 관련된 기업 주식들의 가격 상승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경험치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베네크 골드 마이너 같은 경우 ETF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향후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 시장의 약세를 저희가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항상 이제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요 두 개를 좀 그래도 혹시나 이제 경기 지금 방어 측면에서는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 어제도 올랐지만 그 코리안 테크 박찬호 선수를 굉장히 닮았다는 말씀을. 네, 고향도 같습니다. 정말요? 네, 공주입니다. 네. 뭐 연관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실 연관은 전혀 테고요. 없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농담으로 제가 웨이터 박찬호라고 제 별명이. 이제 박찬호 선수는 이제 저보다 1년 후배, 학교는 다 틀린데 1년 후배입니다. 또 연관이 있네요. 야구계에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있다면 증권가에는 코리안 특급 이완수 대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희 3일 동안 또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심층 인터뷰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분들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오늘의 드립은 삼이자 언니는 오미자 요걸로 꼽아왔습니다. 정병호님, 저한테 이제 아재 개그 하지 말라는 시청자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맘 편하게 더 개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 가운데 미국 쪽에서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